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방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을 앞두고 CNN과 나눈 인터뷰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미가 만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9일에 이제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지난 8월에 워싱턴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이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 건데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달 전에 만났었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합의가 됐었고요. 예상보다 회담이 잘 진행되면서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구체적인 관세 협상이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의 어떤 이제 구체적인 지불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그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제 양국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어떤 결단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만났지만 또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한미 간의 관세 문제도 있지만 또 한반도 문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한 번 더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 관세와 관련해서 어쨌든 양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결단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결단의 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물론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능력치의 최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결단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3,500억 불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전액 현금으로 선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근데 3,500억 불의 현금을 우리가 선불로 지급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85% 정도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외환위기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3,500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산이 예를 들어 20억이다 하면 20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국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쟁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쪽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제 이런 사정을 좀 이해를 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온 김에 이 문제를 매듭 짓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에이펙 기간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미중 정상이 방한하는 것 자체가 에이펙의 성공 가능성이 이미 열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에이펙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모임의 자체를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한 10년 전까지만 돌려보더라도 전 세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 속에 있었거든요.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더 먼저 협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번에 마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가장 중요한 정상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주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재선 이후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두 나라가 협력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극한 대결의 길로 가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주최한다는 그 이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일정이 방한 일정이 이제 정해진 건데 보니까 우리나라를 바로 안 오더라고요. 먼저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먼저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일정 소화하게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사실 미국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전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처럼 태평양을 건너서 오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대부분 이쪽 이제 아시아를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일정들을 쭉 만들어서 조율을 해서 한 번에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짭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아세안 쪽에 지금 26일에 이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의 일정을 잡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또 굉장히 지금 중요한 피벗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의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일본으로 가죠.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수상이 이제 새로 취임을 했는데 아마도 상견례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오게 되는데 이 모든 일정들을 종합하는 마지막 피날레 무대가 에이펙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한국을 오기 전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일정상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미국 정치에서 본다면 사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어찌 보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가 일본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 이렇게 유럽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시아까지 왔는데 일본을 안 거쳐가고 가는 경우는 사실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그 지금 아세안 일정과 또 에이펙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일정이 좀 비죠. 당연히 일본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반도를 오게 되면 한반도에 오면 꼭 이제 그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항상 다루게 되죠. 예. 이것은 일본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얘기를 항상 좀 먼저 청취를 하죠. 또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미중 간의 어떤 그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이 힘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동맹 국가인 우리 한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만나기 전에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 정상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동맹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회담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도 회담을 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회담을 하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안을 통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좀 내야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야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보여줬던 강한 리더십,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뭔가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일본과의 회담에서도 동맹의 이미지, 그러니까
일 동맹이 굉장히 굳건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고요. 아마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중국이 지금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히토류의 수출 제한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또 중국과 협상에서 뭔가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큰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강대강 이 모습에서 절대로 꿀리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소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과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야 직전까지도 저희가 항상 주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또 입장이 변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을 한 의도는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기선제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메시지를 먼저 내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만 놓고 본다면 양국이 지금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팽팽하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에게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또 사실 한편으로 좀 미국에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전 세계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노벨상이 있었잖아요. 예.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내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가자지구의 분쟁을 이렇게 끝낸 위대한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미 그 시점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된 이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노벨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내년도 노벨상을 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지금 몇 년째 전 세계의 이 주목을 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사실 또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야근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통 국가 정상들끼리의 어떤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식으로 외교를 하진 않습니다. 던져놓고 뒤에서 약간 좀 다른 수를 쓰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뭔가를 합의할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뒤를 틀어버린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의 끝낼 수 있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가 푸틴 대통령이 했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골탕을 먹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잡았다가 또 취소를 했어요. 예. 이것은 아마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바로 지금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 지하자원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해외 수출하지 못하도록 러시아로 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정책의 가장 큰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예요. 중국과 인도가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 아닙니까? 인구 대국이고 경제 대국이고 또 이 하이테크놀로지에서도 앞서가는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가 천연가스가 지금 중국과 인도로 들어가면서 푸틴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푸틴으로부터 이런 값싼 에너지를 사면서 나름대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푸틴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인도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이제 그만 수입해라.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을 이번에 좀 강하게 압박하고 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그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야 푸틴을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과 마냥 강대강으로만 갈 수 없는
그리고 또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체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강대강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한 딜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시진핑 주석이 그 미국의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협조를 할지,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어떤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11년 만에 방한하는 건데 어떤 입장 좀 보일 것 같으세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어쨌든 이 다자 외교 무대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협상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나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것도 역시 뭔가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이 두 나라가 강대강으로만 갈 생각이 있다면, 지금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회담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회담을 했다가 결렬되면 사실 여론만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 다자기구 내에서 그냥 다자 협상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빠져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회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 나라 다 뭔가 지금 급히 얻어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수입해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이 첨단 반도체 또 첨단 무기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고해 놓은 100% 추가 관세라고 하거든요. 이건 100%가 아니고 100% 추가예요. 그래서 총 157%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결국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자국이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히토류라고 하는 것을 때려놨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에 마냥 그냥 뭐 막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호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수입원을 중국이 아니라 호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이 1, 2년 내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 뭐 5년 이상, 한 10년 정도 사이에 그 긴 기간이 완성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계속 강하게 밀고 가서 미국이 수입원을 중국으로부터 호주로 돌려버리면 중국에게 결과적으로 타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꾸로 지금 미국이 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떼어내버려서 중국의 이 발전을 저지하려고 했었던 것이 최근 중국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중국이 이미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공급망을 독립해서 독자적인 공급망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분리해서 이 공급망을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가게 되면 서로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마냥 강대강으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국 정상들이 어떤 모습을 이제 회담에서 연출할지도 기대가 쏠리고 있고,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공식 일정에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른바 뭐 번개 회동도 가능하다라는 게 외교가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방영된 이제 CNN 인터뷰에서 북미가 이번에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뭐 크지 않다면서도 지금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깜짝 회동이 좀 물밑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글쎄요. 이것을 뭐 깜짝 회동 내지는 물밑 움직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난번 8월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사실 최고의 화두가 김정은과의 회담 아니었습니까? 우리 정부의 공개적이고 일관된 입장이에요. 이것이 뭔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은 미국이 나서서 북한과 회담해주고 북한과 대화해서 북한을 이 공론회장으로 끌어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공식된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라도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원할 거고 지금도 우리는 뭐 물밑에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얼마든지 미국이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느냐? 예.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이미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전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느냐, 사전에 논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는 많이 안 돼 있겠죠. 당연히 지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화가 많이 되어 있거나 뭐 어떤 의지가 전달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척돼 있지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1%는 항상 언제든지 100%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오는 비행기 속에서 내가 지금 태평양 건너서 이 아시아로 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나 한번 만나볼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옛날에 트위터죠. 옛날에 예. 트위터로 했는데 지금 이제 X인데 예. 그런데 뭐 SNS에 한번 올리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 연락해서 뭐 내가 만날 생각 있으니 한번 타진해봐라. 이렇게 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좋다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회담의 형식이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만남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얼마든지. 다만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라고 하게 됐을 때 결국에 만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자라고 하면 호응은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상 예. 당연히 만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못 만나면 다음에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만나서 뭔가 지금 사실은 이제 정상 간의 회담에는 사전 회담, 조율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율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관세 협상하는데 관료들끼리 만나서 뭔가 타결하기 지금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북미 간의 회담이 정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난번 하노이처럼 결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관료들이 다 개입을 할 거거든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의지 없이 만났을 때는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아무것도 타결이 안 돼도 실패한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요. 또 북한의 특성상 절대로 만나기 전에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이 자기들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뭔가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우리가 이제 흔히 벼랑 끝 전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북한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있으면 자꾸 뭔가 나쁜 얘기를 하고 또 엊그저께 또 우리 도발했죠. 도발했잖아요. 예.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저쪽에서 이제 북한에게 뭔가 자꾸 얘기하고 요구할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기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협상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입장이었다라고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와 그 주변에도 지각 변동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경주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일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보세요? 지금 여러 정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세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예. 뭐 이제 사실은 다카이치 이 수상이 이 당내에서 총재 경선을 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극우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고 또 뭐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어요.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보수 강경파가 당선이 되면 한일 간의 관계에 좀 뭔가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이미 이제 이미 된 거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가 일본의 이 선거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
예. 사실은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전 세계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지도자 힐러리와 굉장히 이상한 지도자 트럼프가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의견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냥 화끈하게 정상회담 한번 하자 해서 남북 관계가 확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다카이치 수상도 자기가 그 일개 국회의원일 때와 또 한 나라의 정상으로서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카이치 수상이 계속해서 그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가서 참배하고 공물을 바치고 이런 행위를 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어쨌든 뭐 할지 안 할지는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일본의 수상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와 이렇게 각을 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정부에서도 지금 일본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싶다. 우리가 한일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예. 아마 다카이치 수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화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마도 여기 오게 되면 한일 간의 그런 관계 문제, 그다음에 셔틀 외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심도 있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